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상당히 오래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HBM은 늘 공급 부족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HBM에 늘어나는 물량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고, 이제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HBM이 머지않아 100만 장 시대가 열릴 것 같고, 과연 그 100만 장을 생산을 하려면 지금 보통 이제 월 한 40만 장 정도 되는데 2.5배의 물량을 누가 만들 건가? 결국은 증설이 곧 경쟁력이고 증설이 곧 시장인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함부로 그냥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HBM 수요는 월 100만 장이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40만 장이라 했죠. 2.5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라인을 늘리고 공장을 빨리 돌려서 수위를 높이느냐, 이 싸움인데, 증설 속도가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거는 뭐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평택 캠퍼스라든가 SK 하이닉스 용인 팹에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내부 공사하는 속도를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이 14일 날 화요일 날 올라갈 건데, 삼성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고, 삼성은 아마도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로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DS 부분, 반도체 부분은 영업이익 한 5, 6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HBM 수요가 월 100만 장 시대가 돌아올 것 같으다. 엔비디아 ES 오픈 AI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마하게 많은 HBM 공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 확보 경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조차도 12단 HBM3E를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HBM4인데, HBM4가 하반기에 코어이 나올지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갈지,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또 많은 계약을 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시장의 또 이 시선은 또 뭐냐면, 과연 증설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평택,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캠퍼스가 P5에 이어서 P6까지 증설을 이어간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당연히 살아나겠죠. 자, 글로벌 HBM 수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HBM의 70에서 80%를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GB200, GB300 여기에는 아직까지 HBM3 12단이 들어가고 있죠. GB300의 샘플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약 한 15만 장의 수요가 있어요. 기존의 1등이죠. 부동의 1등이죠. 그리고 오픈 AI가 또 기름을 부어버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월 90만 장, 100% HBM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DRAM 플러스 SSD까지 포함입니다. 29년을 얘기하는데 당겨질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려면 자금 문제인데, 자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오픈 AI하고 삼성하고 구속력 없는 LOI 수준인데, 저것이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언제 쓸 것인가. 그래야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팹 증설에 구체적으로 나설 겁니다. 거기에다 또 AMD하고 또 오픈 AI하고 또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빅테크, 세븐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라든가 클라우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100만 장 이상의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평택 중심으로 해서 초대형 증설 모드다. 요게 이제 신문사에서 나온 요런 표현인데, 사실은 뭐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P1에서부터 P6까지 일정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슬로우다운이 걸려서 지금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지금 밑에 P4 이제 배치도가 나왔죠. P4는 지금 완전히 일정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인 것, 사전 위에 것은 참고하시면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페이지 4는 원래 파운드리였습니다. 예,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부터 파운드리 얘기가 안 나왔어요. 페이지 2만 이제 파운드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나노 원C죠. 그리고 평택 캠퍼스는 지금 구형 DDR4 하던 그런 라인들을 다 리트로핏하고 있습니다. 원C D램으로 다 바꾸고 일부는 원D D램의 그 파이롯 라인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1은 낸드 플러스 원C D램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P4H입니다. 하이브리드 팹.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팹입니다. 여기가 6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절반만 해도 이게 절반 팹이 한 300m 팹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절반을 해서 뭐 낸드 또 그 다음에 이 원C D램 이렇게 나온다 해도 팹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이지 2는 하이브리드 팹으로 건설 중이고 작년 3월 말에 셧다운 됐는데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에 마감공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데를 두 군데에서 제가 정보를 받았거든요. 저기 한 부분도 제가 최신 그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는 25년 5월에 마감공사가 끝나고 6월 달에 삼성전자가 검측을 하고 6월 10일 날 장비 입고 중이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여기도 원C D램, 여기 원C D램입니다. 원C D램이고 원D D램은 P2인가 거기에 지금 파이럿 라인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P5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정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5는 신문에서 자꾸 HBM4, HBM4E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P5가 시작이 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삼성 ENA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복합동, 삼성물산은 팹으로 이제 칼럼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다 해도 27년쯤 되면 27년 하반기쯤에 가동하는 것은 페이지 1이에요. 페이지 1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HBM4는 벌써 벌써 시기적으로 끝났고 HBM4E는 끝물이고, 그러면 HBM5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방향은 HBM이라든가 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증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를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통합 생산 체계로 해서 오픈 AI, 엔비디아 양쪽을 다 대응을 하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증설을 통해서 조기 시장 확보. 그런데 증설이라는 것이 이게 팹 하나, 껍데기 하나만 하는데도 2~3조가 들어가고, 평택 캠퍼스의 핍3를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는데, 마무리를 하는데 5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P4 같은 경우는 50조 원 더 들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건설 공사비가 늘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P5는 또 거기에다가 3층이에요. 공사비가 50%, 그 다음에 장비의 50%가 더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50조 원이 될지 70조가 될지는 그건 가봐야 알거든요. 어마하게 많은 것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산법을 약간의 완화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25년 하반기 26년 초에 HBM이 쿼를 받을지 양산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하고 용인 신공장에 양쪽에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도 현장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막 그냥 잔업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일요일도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이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빠르지는 않대요. 그냥 하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청주 M15X는 올해 말에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램프업을 하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죠. HBM입니다. HBM의 핵심 거점이 기지가 될 것이고, 이천에 또 M16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천에서는 기존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용인 그 클러스터는 27년에 Y1 페이지 1을 완공을 하고 이제 HBM 전용 라인으로 구축을 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픈 AI가 중간에 들어와서 LOI를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여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증설 모드에 들어갔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용인의 Y1의 페이지 1. 하부층 얘기죠. 하부층인데 이 격자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아니고 PC조입니다.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격자보가 이제 얹어지면 이 사이에다 액세스 플로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갖춰져 가는 겁니다. 전략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조기 이제 라인을 전환을 하거나 수율 안정화를 하겠죠. 그리고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 AMD 뭐 워낙에 그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신뢰도는 뭐 떨어질 일이 없죠. 단기적으로는 생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용인 라인이라든가 또 청주의 M15X 하부층이 지금 올해 연말이고 내년 전에 또 상부층이 될 거니까 큰 이제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3E를 진입을 하면서 HBM4에서 이제 승부가 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를 보시고 결론을 한번 지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의 진입 장벽은 기술 생산 능력으로 이동 중.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뭐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지만은 아직까지도 기술 그 경쟁이에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HBM3E를 쿼를 통과를 했다 그래도 아직 수율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누가 먼저 증설을 끝내느냐? 증설은 준비는 다 하고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누구하고 삼성하고 SK하고 쓸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증설이 불이 붙겠죠. 오픈 AI의 90만 장 수요는 아직까지는 단순한 주문입니다. 의향입니다. 그런데 HBM 공급망 재편하는 기준선이 될 것은 틀림없는데 저게 구속력 없는 LOI에서 정말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언제끔 될 것인가. 삼성전자는 대규모 라인 전환, HBM 전용 라인 확대, 캐파는 늘 많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량 깡패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한 6주 정도의 재고는 있습니다.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삼성이 뭐 D램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이라든가 뭐 생산 그 단가를 줄인다든가 이런 건 탁월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기존 HBM3 지도권을 유지하면서 청주 M15X라든가 용인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얼마나 더 빨리 더 빠르게 할 것인가는 이제 향후 전개되는 반도체 시장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이 반도체 뉴스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항상 뉴스에 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화 주신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반도체 시장이 당분간 굉장히 활발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